정부가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민간 택지의 분양가를 규제를 하게 되면 재건축 단지들이 일반 분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재건축 조합들 입장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훨씬 더 무섭게 생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천만 원 이상을 넘을 경우 정부가 이 이익의 최고 50%까지를 부담금으로 걷어가는 이런 제도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다가 그동안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다가 2018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지들이 이제 입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제로 부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가 서울 은평구의 서해 그랑블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올해 입주를 이미 마쳐서 현재 초과이익 부담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 부담금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2018년 7월 통보한 예정 금액이 총 5억 6천만 원으로 가구당 770만 원 수준. 근데 이 금액은 뭐 사업 초기에 예상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보다 집값이 더 많이 뛰었던, 지금 현재 실제로 계산된 부담금은 이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강남권에서 입주하는 단지들이 은평 서해 그랑블보다 훨씬 큰 금액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게 된다는 건데요. 서울 서초구 방배 3익 아파트 2억 7,500만 원을 한 가구당 부담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것 역시 실제로 아직까지 통보된 금액은 아니고 재건축 초기에 예정 금액으로 통보됐던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의 반포 1단지 3주구는 한 가구당 4억 200만 원, 한 가구당 4억 원을 내야 된다. 수원 영통구의 영통 2구역이 3억 원이 나왔다고 하죠. 영통 2구역 3억 원, 요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부담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역시 지금 재건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금액 기준입니다. 요것은.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가장 무서운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선 실현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에다가 뭐 현금으로 부담금을 부과해버리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어디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뭐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서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것도 뭐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 4억 원까지 한 가구당 내게 되는 건 엄청난 부담이죠. 뭐 이런 점 때문에 사원법 소원까지 올라갔었지만 2019년에 이렇게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100번 양보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뭐 돈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쳐봅시다. 뭐 대출을 받아서 됐든 어쨌든 이미 재건축이 완성된 사업장에서 이 부담금 내는 거, 실제로 뭐 그분들 입장에선 부담스럽겠지만 우리는 뭐 재건축 조합원이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땅집고 영상, 그리고 저희 땅집고 연구소를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정부가 뭔가를 규제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시장이 왜곡되면서 나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모습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연대가 어제죠, 9일 설립총회를 연 모습과 그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강남구라든지 뭐 서초구, 이렇게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전국에서 50여 개 재건축 조합이 연대를 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더 유예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무섭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실제 부담금을 낼 때뿐만이 아니라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이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부담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예정 금액이 통보가 되는데, 이 부담금 액수를 받아든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영통 2구역 아파트가 이제 조합원당 1인당 3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예상 부담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당초 조합에서 예상했던 금액의 4배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죠. 한 가구당 3억 원을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재건축을 해서 굳이 3억 원을 부담을 하느니 이 제도가 언제까지 시행이 될지도 모르고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냥 기다리자. 3억 원이 엄청난 큰 금액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재건축하는 게 좋다고 해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력 자체가 약해진다. 심지어 주민들의 반대로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담금 납부가 시행이 되는데 안 그래도 재건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재건축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단지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신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재건축 말고는 거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남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더욱 줄어들고 그래서 강남권 가격이 더 올라버리면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 값이 더 올라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서운 제도라는 것이죠. 뭐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시장 왜곡 현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 더 올라가다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